채무조정 3종 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 성장률을 한 0.1% 네.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회식도 줄고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뭐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동영상 부장 오은식입니다. 오늘 경제부장 오종택 부장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이제 심의 의결하게 될 텐데 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내수 부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한 바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 조정 기구 이른바 배드뱅킹에 대한 설립안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의 관심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소비 쿠폰은 예전에 팬데믹 때 저희 재난지원금을 받아봐서 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채무조정기구 배드뱅킹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리고 뭐 빚을 탕감해 준다는데 얼마만큼 누가 혜택을 받는 건지 좀 논란이 좀 관심도 높고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소비 쿠폰 이것도 내가 얼마 받는 거냐 벌써부터 뭐 관심이 높은데 그렇죠, 예. 어디에다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부터. 자, 근데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빚을 탕감해 준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회식도 줄고 골목상권도 줄고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 내수 부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뭐 이러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이 추경안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담았는데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채무 조정을 위해서 2차 추경에 1조 4천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예, 이게 뭐 채무 조정 3종 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중에 빚에 허덕이고 있는 분들을 빚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이 채무조정 3종 세트 이렇게 좀 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름을 달았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그리고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원금 감면 확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예, 좀 네.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큰 원칙은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이 빚 주로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 그렇죠. 금융기관에 예. 빌린 돈일 텐데 예, 뭐 코로나 때 어렵기 때문에 잠깐 자금 융통이 필요하니까 빌려다 쓴 게 있을 텐데 자 이게 고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 이런 거는 많이 있었는데 아예 이번에는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방태로 아예 바뀌는 겁니까? 예, 뭐 아예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사실상 이제 이번 추경에 담겨 있는 새출발 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 시기 그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시행을 해왔던 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도 했던 거죠? 이거는? 예, 그 이어서 그때부터 네. 이제 2022년부터 이제 쭉 해왔던 사업인데 그거를 확장하는 그 개념이고 이렇게 완전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 같은 경우는 2017년 네. 예,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이때 이제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뭐 지금 사실상 보면은 횟수로 따지면은 한 7, 8년 뭐 9년 만에 재시행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 장기 연체 중인 빚을 소각해주는 이른바 이제 빚 탕감해주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 좀 관심이 높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예, 뭐 주시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드뱅크 이게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배드뱅크 나쁜 뱅크인데 예, 뭐 나쁜 뱅크 뭡니까 나쁜 뭐 뱅크? 사실상 금융권에서 안고 있는 그 개인 간의 채무를 가지고 뭐
조정기구라는 곳을 설립을 해서 그 채무를 정부나 이 배드뱅크에서 일괄적으로 다 소환해내는 예, 가져와서 이거를 뭐 일단 개인에 대해서는 채무 부담을 완전히 좀 털어주는 그런 개념이긴 한데 뭐 말이 배드뱅크지 이거는 은행에는 나쁜 뱅크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 채무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굿뱅크가 될 수 있는 굿뱅크네요. 예, 자기 그렇게도 빚을 덜어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캠코라고 하는데 정부의 재산 뭐 이렇게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제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 네. 기금을 출자해서 이 배드뱅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융사로부터 그 개인이 지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다 매입을 해서 이제 개인 내 채무는 다 탕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뭐 일단은 이제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나 이제 취약계층의 빚을 대신 떠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이제 재직하던 시절에 이제 주빌리 은행이라고 이런 비슷한 구조의 이제 모델을 운영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성남에 어려웠던 그 자영업자나 이제 금융 취약계층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됐다. 뭐 그런 유사한 형태의 비탄감 사업을 시행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모델을 좀 더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확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A 은행에서 제가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어려워가지고 갚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A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1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예. 부실채권입니다. 그렇죠. A 예. 은행 입장에서는 예, 예. 안 갚으니까 예. 저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 이자는 쌓여가고. 그렇죠. 예. 자, 이 부실채권을 A 은행에 갚아야 될 1억 원을 배드뱅킹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이 은행의 채권을 배드뱅킹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배드뱅킹이 이것을 탕감해주는 예,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빚을 해소해 시켜주겠다. 예, 뭐 이런 정책인 거죠. 예, 이 캠프라는 곳에서는 이제 자신의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인수했던 그 채권을 상환해주는. 예, 그렇게. 근데 보통 이 1억 원을 그대로 가져오진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부실한 채권이기 때문에 A 은행에서도 아 얘는 못 갚을 것 같아라고 해서 그 가액을 뭐 거의 뭐 헐값에 주거나, 100만 원, 1000만 원에도 건지면 크게 건지는 거지라고 그쵸, 생각하기 예. 때문에 이미 이건 1억 원보다는 훨씬 낮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배드뱅킹이 인수를 하더라도 네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즉 아유. 1억 원을 전액 가져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셨네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큰 부담을 떠안는 건 아니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좀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이거를 모든 자영업자, 빚지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다 탕감해 준다 하면은 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없을 수 있고 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예, 이게 뭐 네. 잘못된 오도된 정보들 때문에 좀 뭐하러 오해할 수 지금 있는데요. 열심히 갚았느냐 뭐 이런. 예, 뭐 그런 불만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좀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게 이제 뭐 빚지고 안 갚으면 나라가 대신 갚아줄 거냐, 뭐 아니면은 뭐 잘 갚는 사람은 바보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오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을 갖춰놓고 그 조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건데요. 그 조건이 뭡니까? 예, 일단 보면은 이제 지원 대상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고 그 전원 해당이 안 되네요. 1억 이상 빚졌으니까. 뭐 이것도 5천만 원 이해야 됩니까? 예, 뭐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네.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네. 예, 그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그 빚을 원금 상환은 불구하고 이자 상환조차 네. 하지 못해가지고 7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네. 예, 그런 금융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제한이 됩니다. 뭐 사실상 보면은 7년 동안 연체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이제 신용등급 자체도 다른 곳의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뭐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뭐 사실상 이런 분들은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예, 빚을 탕감해주는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집에 이제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빚을
5천만 원 이하의 빚이고 7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것도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처분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그쵸. 거죠. 예, 뭐 안정적인 이제 근로소득원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대상이 안 되고요. 음. 이것도 또 유권이 갖춰져야 100% 해주는 거고 음. 또 상환 능력이 다소 이제 부족하거나 이제 뭐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한 80%, 70% 이렇게 어느 좀 정도 등급별로 예, 좀 차등해서 비율을 둬서 이제 뭐 원금을 일부 감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기한을 좀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다 은행 채무 없는 분이 없으실 텐데 특별히 이 자영업자들에게만 이런 빚을 좀 혜택을 주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 근로소득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건 뭐 체불 임금자들도 많고 노동자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흐름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절에도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뭐 강제적인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뭐 영업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거를 극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 글로벌 경기 침체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렇죠. 예, 뭐 내란 사태, 뭐 관세 충격,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뭐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통계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이전이에요. 2019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한 0.79% 정도 되거든요. 자영업자들 가운데 연체하는 비율이 0.79%. 뭐 사실 1%도 안 되니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몇 %냐? 몇 %일 것 같습니다. 몇 % 정도 됩니까? 0.3%대. 0.3. 예. 이미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 연체율이 그런 일반 연체율보다 2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 이제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1.67%까지 뛰었습니다. 그럼 뭐 2배 이상 늘어났네요. 예. 좀 뭐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들어선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 연체율이 더 급등해서 2%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해결책을 찾은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성실히 빚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자영업자지만 또 다른 할로도 뭐 모색하고 뭐 이른바 다른 자기가 일을 하면서 또 벌어서 갚고 이랬던 성실하게 빚 갚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뭐 그 부분도 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뭐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이제 빚을 갚고 뭐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도 이런 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후속 조치를 좀 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빚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좀 길게 준다거나 뭐 이런 제도인데 지금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브리핑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성실하게 부채를 상환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혜택 등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 때 피해를 입은 분들 지원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이제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현재 뭐 이 내용이 보면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채무가 지금 빚지고 있는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저소득 소상공인한테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거. 기존에 빚을 지고 성실하게 갚으셨던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좀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뭐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기구를 통해서 한 113만 명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면서 한 10만 1000명 정도가 추가로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빚 탕감 정책이 그들한테 이제 소상공인한테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전체 국내 내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서요? 예, 뭐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긍정적인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사실상 이번에 이렇게 내수에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자금이 풀리게 되면 경제 성장률을 한 0.1% 네.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예상되는 전망치가 한 0.8%대이거든요. 네. 1% 미만으로 내려왔던 경우는 IMF 때, 아니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네. 이럴 때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1% 미만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중에 자금이 풀리고 또 그렇게 내수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뭐 기대한 대로 그런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요인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뭐 기재부 출입을 해서 알겠지만 0%대 경제 성장률 이런 거 저 기사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예, 지금 뭐 상당히 우리나라는 뭐 많게는 이제 3%대. 그렇죠. 예, 2% 뭐 2%, 이런 예. 데는 정말 힘듭니다 해서 기사 썼던 게 2%대 이렇게 예, 기사 맞습니다. 썼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비탄감을 할 수 있는 소상공 부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일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다음 달 7월 초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무리 없이 그 국회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는 그 사이에 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들이 빨리 채무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지급 방식, 또 심사 요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정 지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하게 되냐, 이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관계기관과 논의해가지고 확정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어디까지 볼 은행권들도 것인지, 있고요. 네. 뭐 1차, 2차 저축은행 어디까지 네. 할 것인지 네, 맞습니다. 이런 그 경계선도 정해야 되겠죠. 네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그 계획과 향후 좀 대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회 통과가 우선이고요. 예. 자, 비탄감도 논란이지만 이 수비 쿠폰, 뭐 지역 화폐로 쉽게 알려져 있는데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이라나 이것 때문에 또 말들이 좀 많은데 본인은 또 얼마나 받는지, 또 우리 지역은 얼마나 받는지 이런 게 또 관심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 다들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모든 국민이 일괄적으로 이제 25만 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뭐 그때 소고기 사 먹고 했던 네. 기억이 있는데 네. 또 그 이후에 또 계속적인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 2021년에는 이제 국민 88% 이제 뭐 소득이 높은 한 10% 상위 12%는 제외하고 네. 선별적으로 또 지급을 했던 그런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명칭을 조금 달리해서 모든 국민에게 이제 소비 쿠폰이라는 것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것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쿠폰을 주는 거예요. 예, 현금을 왜냐하면 이제 현금을 주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안 쓰고 저축을 한다거나 다른 그렇죠. 용도로 이 목표가 이게 내수 시장 활성화시킨 건데 그쵸, 예. 사용하지 않고 다른데 쟁여놓거나 이러면은 뭐 이게 취지에 금을 어긋나는 거죠. 산다거나 뭐 주식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뭐 되죠. 돈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쿠폰 형태로 지급을 하게 네. 됩니다. 반드시 이제 정해진 지정된 뭐 가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소득 수준에 따라 좀 차등을 두기로 해가지고 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게 되면 이제 일괄적으로 여기 계신 이제 사회자분도 15만 원을 받게 되고 저 또한 15만 원을 일단 받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계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한 271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15만 원에 25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법정 차상위 수급자 38만 명에게는 3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플러스 15만 원 해가지고 30만 원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전 국민이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최소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네. 이렇게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차 때는 이제 10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가 됩니다. 네. 이분들을 제외를 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제 25만 원을 받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그리고 법정 차상위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 이제 전국에 84개 시군이 있는데 전국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예, 네.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시골에 있는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일 텐데요. 여기에 계신 한 411만 명에게는 이제 2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일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4인 가족 기준이다 하면은 이제 52만 원씩 4명. 그래서 20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적지 않은 돈일 겁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이제 전국민 일괄 지급인데 지금 정부가 제안한 이 추경안에 보면 약간 믹스를 시켰네요. 예, 맞습니다. 일괄적인 지급과 약간 차등 지급을. 예, 이게 뭐 정부에서는 재정 운용상에 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뭐 재정 부담을 좀 덜하기 위해서는 선별 지급, 뭐 차등을 주거나 아니면은 잘 사는 분들한테는 주지 말고 못 사는 분들한테 더 주자. 뭐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자고 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거는 이제 보편 지급. 모든 전 국민이 그렇죠. 동일하게 이제 네. 받을 수 있게끔 뭐 부자든 가난한 분들이든 상관없이 구분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지급받기를 원했는데 그거에 대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때는 이제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는 게 이제 10%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 상위 10%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 뭐 일단은 가장 근로소득자든 아니면은 자영업자든 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건강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예, 차등이 되기 때문에 이 납부액을 보면은 선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1차와 2차로 나눠서 지급을 할 때 지금 1차는 우선적으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네. 그냥 다 15만 원을 지급을 하니까 뭐 기준이 없이 그냥 전부 지급하니까 빠르게 지급이 될 것이고 2차로 나눠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차등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별하는 기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1, 2차로 나눈 건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기준,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해당자들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는 10%를 지금 선별을 할 때 보면은 보통 건강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28만 원 월급 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28만 원 이상 빠져나간다. 자, 기준 28만 원이네요. 예, 네. 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긴 작년 합니다. 기준? 예, 뭐 물론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는 액수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회사하고 그 근로자하고 반반씩 내는 거니까. 예, 반반씩 내는 거지만 그럼 본인 통장에서 28만 원입니까? 아니면 토탈 28만 원입니까? 본인 통장에서 본인 28만 통장 원. 28만 원. 예. 그럼 저게 이제 건강보험료를 56만 원 내는. 그렇죠. 그래서 28만 원 이상 내신다고 하면 아 나는 상위 10%구나. 상위 10% 이상라서 추가 지원금을 못 받는구나. 예,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고 뭐 일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내는 이제 지역 가입자들 이런 분들은 55만 원 이상 건보료를 내고 있다 하면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구나.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경안이 다음 달 그 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뭐 다음 달 중순까지는 1차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상위 10%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제 바로 지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자,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 그동안 미뤄뒀던 외식이나 그다음 아이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만큼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자영업자와 채무 조정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쿠폰 이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첫 정책인데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내수 회복 그리고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큰 길이 열리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